네,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이 동포세계 신문 414호 최근에 발행된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관심 있게 경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포세계 신문은 두 달에 한 번 이 홀수달에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 15일 이 기점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동포세계 신문은 지금은 제가 유튜브로 방송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도 동포사회에 꼭 알려야 될 것 같은 내용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또 이게 뭐 종이신문은 또 시간이 또 나오면은 또 이렇게 그 사이에 또 정책도 변화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신문에 이 게재된 그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정책적으로 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좀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경청을 해 주시고요. 네,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7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제도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네, 가사근로자 이 고용개선법. 아무래도 우리 동포들도 가사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가사도우미 또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사근로자 이 고용개선법에 대한 이 관심도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가 뭐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가사근로자 관리 업체로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가 이제는 있죠. 그래서 그 업체와 이런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이 가정집에 가서 이 가사근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사대보험서부터 뭐 퇴직금서부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관리업체 이런 회사에 정식 고용이 돼서 이 취업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 범위가 아직까지는 이 가정집에서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꼭 그 그러니까 가정집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말하면은 이제 뭐 간병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병원이라든가 또 요양원 이렇게 해서 개인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이런 분들에게도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주면은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요구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사 또 간병인으로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최근 언론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뭐 간병인 전국적으로 지금 간병인을 활동하는 분이 2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 동포들이 한 20만 명으로 한 90% 넘게 이렇게 차지한다. 그리고 또 고려인 동포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고 있는데 근데 상당히 좀 뭐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박봉에다가 또 24시간 이렇게 대기하면서 또 일을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소리도 계속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가사근로자 이 고용개선법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면에 네, 9월부터 시행이 되죠. 건강보험료 이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로 있으신 분들에게 주요 관심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뭐 이거는 뭐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내국인이죠. 좀 서민들에게는 좀 보험료를 낮게 해주고, 그리고 또 좀 고소득자에게는 이렇게 보험료를 또 부과하고, 뭐 그런 더 부과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 가입자에 합가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도 뭐 연소득이 그전에는 3,500만 원인데 이제는 2천만 원 이상 연소득이 되면은 별도로 이 지역 가입자로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서민층은 보험료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좀 소득이 있거나 그리고 저는 좀 재산이 있는 분들은 보험료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균 보험료는 큰 변동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드는데요. 거기에서 뭐 지역 가입을 하고 있는 외국적 동포들 좀 보험료 때문에 항상 이 부담이 크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어쨌든 뭐 부가체계 2단계 9월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어떻게 좀 이 피부에 와 닿을지 뭐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면, 네, 한국에서 아시아를 찾다. 이 아시아 발전재단 이 공동기에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스리랑카, 이 스리랑카 뭐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 대륙 그 남단에 있는 섬나라이죠. 한국에는 고용 허가제로 이렇게 해서 한 2만 명 정도 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 스리랑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스리랑카 내부에서는 지금 집회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뭐 정치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피해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 부도 사태를 막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지금 뽑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스리랑카인들도 계속해서 지역을 돌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가 빨리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스리랑카는 이 섬나라이고 이 불교가 아주 문화가 발달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관광 산업으로 주로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막는데 아주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중국 측에서는 또 이 스리랑카 1대1로 이 교두부 지역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중국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스리랑카의 그 모임을 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자나카 씨 좀 게재를 했고, 그리고 제한 고려인 청소년을 위해 뛰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온 고려인 동포 최예부게니아, 한국 명으로는 최예진 씨입니다. 이분은 그냥 카자흐스탄에서 이 국영방송 우리말 TV 이 기자와 이 PD로 이 방송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그쪽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좀 그 만남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또 오게 됐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또 활동을 하면서 한국 국적으로 그냥 기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 동포 사회에, 국내 체류하는 고려인 동포 사회에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고려인협회라고 하는 그런 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좀 고려인 동포 사회에서도 이렇게 고려인 동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좀 출중한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면에는요, 네, 안산시 시의원으로 이렇게 정계 진출을 한 중국 동포 출신 이 황은하 씨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안산 원곡동 이 다문화 지역 그쪽에서 이제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는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와 관련돼서도
특히 이제 안산은 원곡동, 이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동포 단체 활동이 많이 있는데 쪽에서 좀 더 좀 두각을 나타내서 동포 사회에 좀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산은 원곡동 뭐 이쪽에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지원 조례는 있는데 이 중국 동포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 동포에게도 맞는 이런 지원 조례로 통해서 뭔가 좀 지원 방안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8명 9명 그렇고요. 어쨌든 이 시간까지는 아마 그 내용을 주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이 신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